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정순영 기자입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안방에 생중계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수사실 18개 가운데 삼성 뇌물 등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1심 재판 판결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내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천 명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주사파의 음모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탄핵 자체부터 잘 짜인 한판의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아이 뭐 물어보나마나 여기 있잖아.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 석방. 심지어 오늘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한인도 있었습니다. To demonstrate, I think the situation is getting very terrible because it is my responsibility to speak up. Me being Korean. 시위 참가자들은 관과 작두 등을 늘어놓고 박영수 특검과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물적 증거 하나도 없는 전부 사기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고 정치 재판인 것입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우리 대통령님을 외치며 울부짖는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 투쟁 지지, 또 사법부의 이 법치 사망, 또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겁니다. 한편 오늘 법원 부근에선 중국 CCTV 등 외신들도 취재 경쟁을 벌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재판 세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이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유죄로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이 개별 혐의는 모두 18개인데요. 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뇌물 총 72억 9천만 원 등 이 핵심 혐의 16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되는데요.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직접 밝힌 양형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과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명시적,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은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네, 삼성 승계 현안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론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선고 직후부터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결국 이재용 봐주기 재판이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검찰은 오늘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 원론적이고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모로 착착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민간인과 대통령에 의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받은 혐의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들이 1심에서 받은 형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51명입니다. 모두 한때 한 자리씩 차고 앉아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인사입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그 중심축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선고된 징역 24년을 더하면 두 사람이 합쳐 반세기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최순실 씨 말대로 감옥에서 옥살한 거냔 말이 연상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그만큼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최 씨를 중심에 두고 한쪽에 정치 권력의 정점, 청와대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엔 경제 권력의 정점, 삼성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상수 전무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을 더하면 13년 6개월이 됩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최순실 일개 민간인에 의해 휘둘리거나 뭔가를 위해 달라붙은 겁니다. 청와대와 삼성, 그 중간에서 전령사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최순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죄입니다. 법꾸라지라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순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소불위 민정수석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형 어디 아파? 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했던 시절엔 구치소에 갇히는 몸이 될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를 잡고 호가호위했던 문고리 3인방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정우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모 최순실 씨에게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 씨도 법의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교육자로서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최경희 전 2대 총장 등 9명도 1심에서 대부분 줄줄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1인자 만인지상 기춘대군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여성 최초 정무수석,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아른거립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발목이 잡혀 박근혜 정부 순장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1심형이 선고된 국정농단 피고인의 형량을 모두 더하면 150년 가까이, 한 세기 반에 육박합니다. 정치 권력의 최정점,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국내 최대 삼성과 롯데 같은 재벌, 국내 유수의 대학,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대한민국의 양대 권력이 모두 국정농단의 공범이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울입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남긴 말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심경을 돌아봤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카메라 앞에 섭니다.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하루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사과 모드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인연을 소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미르 재단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었다던 최순실 씨는 특정 개인으로 타자화되고 사건은 저질러졌다고 하니로 남의 일로 묘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후 인터넷에선 내가 이러려고 국민했나와 같은 내가 이러려고의 여러 패러디 버전이 유행합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대통령직 퇴진 의사까지 밝힙니다. 자진 사퇴. 그나마 명예를 보존하고 하야할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야권의 사퇴 촉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진 않겠다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박 전 대통령은 방송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허위가 남발돼 종잡을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못 보는 현실 부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이윽고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왔다는 음모론으로까지 나갑니다. 2017년 1월 25일 한 극우 보수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래전부터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합류한 게 아닌가 본다고도 했습니다. 현실 부정에 이은 음모론. 이 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음모에 희생당하는 피해자, 순교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9자 8초의 발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재판정. 나에 대한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박 전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정 공식 발언.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과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 재판 불출석과 보이콧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법사상 처음으로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을, 현실을 보이콧했고 순교자를 자처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오늘 법원 앞엔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주관으로 오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계영 법제처 차장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영직 강원랜드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이 채용을 청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위촉식을 진행합니다. 2014년부터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해온 변협은 올해는 전국 314명의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발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태국과 미국, 멕시코 순방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이 소장은 10일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12일 미국 서먼 메소디스트 대학 특별 강연, 13일 멕시코 루이스 마리아 모랄레스 대법원장과 환담 후 귀국합니다. 4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